그래서 교재 202페이지 보시면은요, 원가액에. 그래서 원가액이 그러면 일단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뭐가 기억나셔야 되냐면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제공이요?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까지 봤었던 게 재무회계였었죠.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참고로 내부도 보지만 외부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외부도 보지만 내부도 보는데 주된 목적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의 주된 목적은 원가 계산을 해서 내부에서 보기 위한 거고,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회계 처리를 해서 외부에 알려주는 게 주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딴 거 볼 건 없고요. 필요 없는 거는 좀 넘어갈게요. 교재는 205페이지. 205가 아니고 204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불러드렸네요. 204 보시면은 거기 아래쪽에 원가의 3요소라고 있으실 거예요. 원가의 몇 요소요? 3요소. 그래서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아까 제가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전환원가.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초원가는 재료비하고 무슨 비요?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라고 거기 밑에 보시면 박스에 있죠. 그거 한 번씩 더 보시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통제 가능 원가하고 통제 불능 원가라고 있는데요. 이 통제를 하는 건 경영자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는 대부분 다 직접비들이 많아요. 그 직접비가 아니고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많아요. 그래서 통제 가능한 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거 회사에서 여러 번 봤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 중에 한 군데가 이익 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매출액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달 매출액 목표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료비를 줄여버려요. 근데 어떻게 줄이냐면, 우리 회사에 재료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는 건 아닙니다. 담당 직원한테 오더를 내려요. 뭘 내리냐면 깎아 갖고 와. 그리고 저하고 이제 동갑이네가 그거 담당이었는데 회의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죽을라 그래요. 왜냐면 이게 거의 최저가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 몇 년 만에 부탁하니까 한 번은 들어줬어요. 근데 두 번째 얘기했더니 그 회사가 튕겨져 나갔어요. 왜냐면 자기네도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금액인 거죠. 그거보다 더 싸게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튕겨나가면 다른 회사를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예전 금액으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면 항상 화가 오는 거는 욕심부리다 화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 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해서 돈을 1억을 벌었어. 그러면 1억 벌면 이 생각 들거든요. 10억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겠는데? 그렇게 돼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10억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50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한때 이제 돈만 보고 일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200 받다가 300 받다가 400까지는 벌어봤어요. 400 딱 와서 그때 느낀 건 하나였죠. 내 상황으로는 400 이상은 힘들겠다. 왜냐면 그 400 벌 때 월화수목 금토일 일 다 했고요. 야간 수업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데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딱 느낀 게,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네. 그때 이제 세금 띄고 거의 350에서 400씩은 벌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해요. 뼈 사가서. 일단 몸 상태도 예전 같지 않고. 어렸을 때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돈도 벌려면 어렸을 때 벌어야 돼요.
나이 들면 들수록 뭔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저희 꼬맹이가 최근에 살이 찌셔갖고 안아달라 그러는데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최근에 안은 다음에 야 1년 지나면 못 안겠다. 지금 26kg 나가시거든요. 7살인데. 밥 엄청 먹어요. 키도 좀 크고 뭐 똥배가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밤마다 셋이서 이제 다이어트 유튜브 틀어놓고 한 5분 10분씩 이제 흔들고는 있는데 어쨌든 셋 다 엄청 먹어요. 근데 제재도 있어요. 저도 이제 말라 썼는데 어쨌든 이게 살이 찐 거예요. 한국 결혼하고 10kg 더 쪘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먹는 걸 좋아해서 이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런 건 안 먹어요. 뭐 튀김류나 고기류 같은 건 먹긴 하는데 많이는 안 먹고 그래도 일반 분들보다는 좀 더 먹어요. 그리고 저희 재수 씨가 뷔페 가면은 꼭 그래요. 아주버님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왜요? 그러면 아주버님하고 가야 남는 것 같다고. 저 끝까지 먹거든요. 혼자 남아갖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간도 오고 몸도 안 좋아지고. 뭐 최근에 이제 살 빼려고 다시 운동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제 불능원가는 대부분 고정비예요. 그래서 임차료나 보험료. 요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통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임차료가 월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월세 비싸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가갖고 월세 내려주세요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료 많이 나가니까 보험료 내려주세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해약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쪽은 사장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재료 얘기도 했지만 인건비도 사장님이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원이 3명인데 힘들어. 그러면 1명 자르고 2명으로 만들 수도 있죠. 2명이 1명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통제하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사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조업도 관련성에 따른 원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뭐 한다고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는데 뭐 할 때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고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래서 얘를 계단형이라고 하는데 왜 계단형이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뭐야? 우리가 이걸 상승곡선이라고 하죠. 얘는 변동비예요. 뭐라고요? 변동비. 그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 있죠? 요건 무슨 비예요? 고정비예요.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거 요게 준변동비예요. 왜냐하면 요 일직선이 기본요금이에요. 그리고 기본요금 넘어가면은 가격 올라가요, 내려가요? 일반적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요게 중고정비예요. 아까 한 명당 300만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 주고 600 주고 900 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요게 무슨 비라고요? 변동비. 그 다음에 요게 고정비. 요게 준변동비. 그 다음에 요게 중고정비인데 중고정비를 무슨 형이라고도 한다고요? 계단형. 왜냐면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이게 계단처럼 생겼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하세요? 계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전략 수립.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전략 수립 목적을 위한 원가 분류. 그래서 우리 전략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의사결정 방법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전략을 수립하려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의사결정 방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관련 원가. 관련 원가는 말 그대로 의사 결정하는데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을 살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집 살 때에 이 주변에 여기 들어올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느냐? 아니면 도서관이 가깝냐? 버스 정류장이 가깝냐? 이런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원가가 되는 거예요? 관련 원가.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차액 원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차액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차이 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밑에 보시면 5,000원의 방법이 있고 10,000원의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 5,000원과 10,000원의 차액은 얼마죠? 5,000원이죠. 그 원가를 무슨 원가라 그래요? 차액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요. 3번, 4번이 잘 나와요. 3번에 무슨 원가라고 있죠? 매몰 원가. 그래서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래서 옛날 거 얘기하는 거고 관련이 없는 거, 이미 써먹은 거를 매몰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몰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명 매몰한다 그러면 땅에다 이렇게 넣는 걸 매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쓸데 있다, 쓸데 없다? 쓸데없다. 그래서 쓸데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하는데 대부분 옛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 사는데 여기가 옛날에 포도밭이었대. 그런 거 솔직히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우리 집이 잘 지어졌냐 안 지어졌냐가 일단은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관련 있는 거를 무슨 원가라 그래요? 매몰 원가. 그리고 내가 뭔가 선택하는데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련 원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쓸데없는 거. 그걸 무슨 원가라 그래요? 매몰 원가. 그 다음에 기회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회비용이라고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선택의 기로에 서요, 안 서요? 서요. 그러면 어쨌든 선택의 기로에 서면 선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좋은 거, 요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월세를 주면 1억을 벌 수 있고 전세를 주면 5천만 원을 벌 수 있고 매매를 하면 2억을 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세 가지죠. 무조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만약에 매매를 선택했어요. 뭐 선택했어요? 매매. 그러면 매매 빼면은 요렇게 두 가지 있죠. 그러면 요 중에서 좋은 거는 뭐예요? 월세죠. 월세 몇 억이 되는 거예요? 1억. 그러면 요거는 기회비용이 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선택한 게 몇 억 벌었어요? 2억 벌었죠. 근데 나머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월세였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한 거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네. 그러면 내 선택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월세를 선택했어요. 뭐를 선택했어요? 월세. 그러면 기회비용은 매매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회비용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낮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항상 선택을 잘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건을 뭐 하나를 사고 후회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높은 거예요. 후회한다는 얘기가 선택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거 사고 후회 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거는 기회비용이 뭐 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기회비용이 낮은 거예요. 후회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요.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내가 보험 영업을 해요. 그러면 우리 보험을 들면은 교통사고가 나면 만약에 1억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험을 들으시면 기회비용, 그 보험을 안 드시면 기회비용 1억이 날라간다고. 맞잖아요. 보험 안 들면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를 드셔야 된다고요? 보험을 들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왠지 우리나라 사람 이런 거 있어요. 저도 똑같은데. 내가 모르는 언어 쓰면 왠지 있어 보여요. 맞죠? 생각보다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회비용 그러면은 내가 선택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한항공에서 땅콩 사건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땅콩은 아니고 다른 거긴 했지만 예, 그 땅콩 사건 났을 때 저기 대한항공 주식이 1,000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회비용 얼마가 생긴 거예요? 1,000억이 발생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그 동생이 저기 뭐냐 집어 던졌죠. 집어 던져서 얼마가 또 날라갔어요? 1,000억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번에 인하대 난리 났죠. 그게 대한항공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뇌피셜인데 대한항공이 인하대하고 연관성 크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에서 한번 신호를 주는 거예요. 까불면 뭐 할 거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년에 정권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권 바뀌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해요. 대부분 한 번 정도는 액션을 취해요. 뭘 취하냐면은 대기업들 있죠. 대기업들 중에 하나를 세무조사 들어가요. 그거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선전포고 하냐면 까불어봐.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냐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없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을 세무조사하는 이유가 있대요. 대기업은 한 번 털면 조 단위로 나온대요. 네, 왜냐면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네, 한 번 털면은 몇 천억에서 조 단위로 나온대요. 근데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잘 안 해요. 네, 하긴 하지만 덜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봤자 얼마 안 나와요. 네, 힘든 거는 똑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저기 뭐냐 정권 바뀌면 한 번씩 액션을 취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뭘 보여야 되냐면 대기업 너네 까불지 마. 까불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그 최순실 씨 그 사건 때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왜냐면 대통령이 법 하나 바꾸면 회사 하나 망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날리더라고요. 저기 원격 의료 그쪽 관련돼서 이제 스마트 회사들이 있는데 뭐지 이 코로나 단계가 내려가면 그 회사들은 문 닫아야 된대요. 코로나 단계가 높을 때에만 임시로 하도록 열어줬다 그러더라고요.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뭐 그건 뭐 저희 쪽하고는 관련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매물원가하고 기회원가 확실히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요건 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07페이지 밑에 보시면 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있어요. 그래서 절차 보시면은 1단계가 요소별, 2단계가 부문별, 3단계가 제품별, 4단계는 없는데 4단계가 공장별이에요. 시험 문제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옵니다. 한 3,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소별은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보험료가 얼마 나가고 월세가 얼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는 게 요소별. 그 다음에 부문별은 장소별로 보는 거예요. 무슨 별로 본다고요? 장소별. 그래서 우리 회사 가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생산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이런 식으로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눠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뭐도 궁금하냐면 생산하는데 얼마 드냐, 조립하는데 얼마 드냐, 포장하는데 얼마 드냐 이런 것도 궁금해해요. 근데 왜 궁금해하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하는데 10억이 들어. 근데 외부 업체한테 맡기면 7억이면 된대. 그러면 이거 우리가 꼭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외주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다 안 해요. 일부는 외부 업체한테 맡겨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게 더 불편해. 내가 하는 게 돈도 많이 들어. 그러면 꼭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디다스하고 나이키 있죠. 아디다스하고 나이키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 없어요. 자기네 공장 없어요. 다 외주 주는 거예요. 왜냐면 공장 만들면 공장 관리해야 되죠. 직원 관리해야 되죠. 이게 되게 머리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공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 외주 줘요.
외부 업체들한테.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이런 거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꼭 틀린 말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라 그런 건지. 한국의 나이키인지 아디다스인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 들어오는 신발하고 일본에 들어오는 신발하고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 본사에 따졌어요. 왜 따졌냐면 한국에 들어오는 건 메이드 인 베트남인 거예요. 근데 중국에 들어오는 건 메이드 인 프랑스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든 건 일본으로 가고 베트남에서 만든 건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왜 따졌냐면 우리나라 사람 인식에 저도 똑같아요. 유럽 사람이 만들었으면 왠지 장인이 한 땀 한 땀 땄을 것 같아. 근데 베트남에서 만들었으면 그냥 대충 만들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것 때문에 따진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따진 게 아니고. 근데 똑같아요. 양쪽 다 그냥 기계 가지고 드르륵 드르륵 해갖고 만들어서 납품한 건데 거기에 이제 어느 나라가 찍혀 있느냐.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은 거죠. 지방에 사냐, 수도권에 사냐. 서울에 사냐, 수도권에 사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약간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사장님은. 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외부 업체한테 맡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런 걸 알려면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별로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외부에서 사다가 파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더 비싸. 그러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하게 되냐면은 직접 만들 거냐? 외부 업체한테 맡길 거냐?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외부 업체한테 맡겼을 때의 단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농어민 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100%다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랐을 때에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농어민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는 자급자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생겨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0%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는 좀 위험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장별로도 보는 거예요. 대부분 공장별은 대기업에서 봐요. 왜냐면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공장 갖고 있어도 한두 개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은 몇십 개씩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느 공장에서 뭐 만드는 게 더 유리하느냐 이런 것들도 따져요, 안 따져요? 따져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노조가 난리칠 때마다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하고 외국에 있는 공장하고 비교한 게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나라 공장이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평균 한 달 정도는 데모하시느라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12달치 일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11달치 일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생산량이나 이런 게 외국에 비해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노조에 대해서 딱 하나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요. 근데 그 센 게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지들 위한 거잖아요. 원래 노조가 직원들 위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직원들이 지들 위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생떼 쓰잖아요. 최근에도 저 캐스퍼인가? 온라인으로 팔고 있죠. 그거 반대하고 있어요.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노조 중에 하나가 그 물건 파시는 분, 그 뭐냐, 자동차 파시는 영업부도 거기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냐, 자동차 파는 것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온라인으로 바뀔 거예요. 외국은 이미 뭐 벤츠나 그런 데들은 거의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대요.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100% 온라인으로 사요? 그건 아니에요. 또 가서 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걸 더 잘해서 할 생각들은 안 하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거 아마 맞을 거예요. 기아 현대에서 영업직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실제 그랬대요. 한 10년인가? 5년인가? 일정 근속연수 넘으면은요, 일 안 해도 월급 들어온대요. 영업직인데. 300인가 200, 300인가 400 들어온대요. 영업직도. 아니, 팔면 팔수록 거기에 수당이 더 붙고. 그래서 기왕 갈 거면은 중소기업보단 어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대기업 가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거냐면 20대에서 대기업 가고 싶은 사람 많죠. 근데 대기업에서 이제 사람을 그만큼 뽑을 거예요? 안 뽑을 거예요? 안 뽑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람
덜 뽑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대 흐름이니까. 왜냐면은 이게 참 애매한 게 20대를 많이 뽑으려면 4, 50대를 잘라야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 50대 잘리면 또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계속. 그래서 대기업 나온 사람들도 나와서 뭐해요? 장사해요. 근데 대기업 나왔다 그래서 장사 잘해요? 아니죠. 네. 다들 꿈은 있습니다. 저도 꿈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꿈 있고 그 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건물주 되는 거. 근데 저는 건물주 되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통장에 돈 많이 넣어서 이자 받는 게 목표예요. 네. 왜냐면 건물주는 띄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못 낸다거나 아니면 또 이상한 사람 들어와 갖고 또 깽판 친다거나. 근데 앞으로 그 깽판 치는 사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주는 별로. 그래갖고 예전에 그 아는 친척애가 지금은 딴 거 하고 있는데 헬스장 관장이에요. 지금은 딴 거예요. 안 돼갖고 망해갖고. 헬스장 관장 하던 시절에 물어봤죠. 야, 요즘엔 건물주가 최고래. 그랬더니 형 꼭 그렇지도 않아요. 걔 서울에서 했었거든요. 왜? 그랬더니 요즘 월세 못 내는 사람 많다고. 근데 이 얘기가 5년 전인가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힘든데. 참 살기가 가면 갈수록 힘들지 않을까.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내용은 부정확해져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공장별 원가 계산이 부문별 원가 계산보다 정확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공장별이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원가 계산은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부정확하다. 그것도 좀 봐두십시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보시면 개별원가하고 종합원가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이건 무조건 나와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에 볼 수도 있고 내일 첫 시간에 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웬만하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진짜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개별 그러면 몇 개씩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씩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별 포장 그러면 한 개씩 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 그러면 몇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좀 이따가 보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부터 어디 갔어? 20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는 암기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2장짜리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기로 좀 대체를 할게요. 우리 원가에게는 어쩔 수가 없이 암기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대부분 다 암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아니면 2장짜리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T자 5개의 공식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암기할 때가 제일 많아요. 요건 나중에 한 번에 외워야 되는데 왜냐면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요거 많이 쓸 거예요. 제공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미완성품. 만들고 있는 중인 거. 요거를 무슨 품이라고 해요? 제공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초 제공품이라고 있어요. 기초 그러면 1월 1일이거든요.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거. 그래서 기초 그러면 무조건 작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월 1일 날 일해요, 놀아요? 쉬어져. 맞죠? 빨간 날이니까. 뭐 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빨간 날은 뭐 해야 돼요?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빨간 날 노는 회사를 가세요. 제가 까만 날 노는 회사를 다녀봤었는데 까만 날 노는 회사 다니면 할 게 없어요. 나만 노니까 주변 사람 중에서. 근데 좋은 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이 적다라는 거. 그건 좋은데 단점은 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마인드로 살아요. 남들 쉴 때 같이 쉬고 남들 일할 때 같이 일하고 이게 가장 무난해요. 평범한 삶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물건 만들려면 재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경비 같은 거 보험료나 이런 것도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비가 있으면 무슨 비도 있다고요? 간접비.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직접은 한 군데만 들어가는 돈이고 간접은 여러 군데에서 같이 쓰는 거.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다 보면은 같이 쓰는 것도 있고 혼자 쓰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우리가 완성이 된 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게 완성된 거냐면 제품의 뜻이 완성품이에요. 제공품은 미완성품이에요. 제품의 뜻은 뭐라고요? 완성품.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된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못 만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못 만든 걸 뭐라 그러냐면 기말 제공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말 그러면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이죠. 요거는 내년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요거 나올 때 있어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 물어볼 때.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왜 이래? 단기 원재료 왜 이래 잠시만요.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똑같은 제공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제공품인데 여기 보시면 요 4개 있죠.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대변도 똑같아요. 대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랑 기말 제공품도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재료비, 노무비로 나눠져 있죠. 근데 여기는 뭘로 되어 있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 물어보면 요거 4개 더한 거예요. 왜냐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의 차이점이 위에는 긴 거고 밑에는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얘는 긴 거, 얘는 뭐 한 거예요? 짧은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총 나오면 짧은 겁니다. 요 총자 있죠? 요게 나오면은 아래 거 쓰는 거고 재료비, 노무비 나오면 어디 거 쓰는 거예요? 위에 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차변하고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거 갖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외울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쭉 주고 얘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금액 쭉 쓴 다음에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걸로 푸는 거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실무 가면 이거 우리가 안 해요. 이거 다 누가 해줘요? 컴퓨터가 다 해줘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회사 가셔서 업무 보실 때 밑에 부하 직원일 땐 상관없는데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이 생기면 얘기 정도는 해줘야 되는 지식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앞으로 옛날처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부하 직원이 욕할 수도 있어요. 대놓고. 옛날엔 어땠냐면 저 다닐 때는 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대충 가르쳐 주거나 답만 툭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르쳐 줄 거면 똑똑하게 가르쳐 주든가 아니면 아예 말든가 양자택일 해야지 옛날처럼 대충 뭐 하면 아마 귀가 매일매일 간지러울 거예요. 왜냐면 요즘 분들 옛날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요즘 분들은 대부분 다 직설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아마 저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때렸다. 예, 이런 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때렸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앞에서 욕할 거니까. 아니면 앞에서 대놓고 얘기할 건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행동 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최근에 뭐 DP인가 영화 그 뭐냐 넷플릭스 있었죠? 예.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군대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대 안 그래요. 저 보진 않았는데 얘기만 들었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 저 때만 해도 제가 16개월 맞았거든요. 거의 1년 한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맞았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근데 확실히 그건 있더라고요. 거의 매일 맞았거든요. 뺨 한 대라도. 일주일 안 맞잖아요. 좀이 쑤셔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진짜 좀 쑤셔요. 안 맞아도. 그럼 막내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 하냐면 조만간 큰 게 떠져서 크게 맞을 거야. 그러면 진짜 큰 게 터져갖고 크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습관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맞는 습관 이런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때리는 습관이나 이것도 습관 돼요. 그래갖고 고참들이 엄청 때렸었죠. 근데 저희 때는 그게 만연했었고 저 제대할 때쯤에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맞으면 나가서 찔러요. 저희 때는 그냥 아유 씨발 재수없었어. 그리고 넘어갔는데 진짜로 저 제대할 때쯤에 저희 부대에 모르는 애들이 한둘씩 넘어오는 거예요. 쟨 뭐냐 그러면은 나가서 찔렀다가 걸렸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제 다시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늘어났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때리면 전화하기 쉬워요.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갖고 옛날처럼 그렇게 때리는 게 있긴 있겠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게는 못해요. 근데 요즘 분들이 과거보다는 참을성이나 정신력 이런 게 그게 꼭 높다가 좋은 건 아니지만 과거보다 많이 뭐예요? 약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지만 내 품 안에 자식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라고 표현하죠. 예. 근데 군대 가면은 온실이 아니잖아요. 거기 냉탕이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이상한 얘기를 해도 이게 이제 세게 오는 거죠. 왜냐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누가 나를 방어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진짜 생판 모르는 데 가고 모르는 사람이랑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 끌려간 날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반지하로 끌려갔거든요. 네. 저는 제주도 전경이었는데 저 제대하고 좋아졌어요. 저 제대하고 이제 신막사로 옮겼었는데 반지하로 끌려갔는데 무슨 생각 들었냐면 반지하가 왜 있지? 그리고 저는 연탄 뗐어요. 다른 애들은 그 뭐냐 기름난로 이런 거 뗄 때 저희는 연탄 뗐어요 진짜. 겨울에 막 연탄 꺼먹어갖고 두들겨 맞고. 뭐 저는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꼬인 세대 중에 하나예요. 되게 애매하게 있는 세대. 그래서 북이 열심히 땄더니 북이 없어지고 전산에게 생기고 주산 열심히 배워갖고 주산 자격증 따놨더니 지금 주산 써요? 계산기 써요? 계산기 쓰죠. 제가 약간 좀 꼬인 세대. 그 다음에 도스 열심히 배워놨더니 윈도우즈 쓰고 있고 약간 그런 세대라.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공품이 완성되면 제품 됩니다. 그래서 제품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품은 손익계산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품을 왜 만들죠? 네, 팔려고 만들죠. 그러면 팔았으면은 손해 났느냐 이익 났느냐 뭐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은 손익계산서 가시면은 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팔다가 남은 거 기초 제품. 그 다음에 올해 완성시킨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 다음에 저희가 공부할 때 제일 안 써먹는데 나올 때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거 노무비하고 제조경비. 요건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전월 성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이라고 되어 있죠? 나눠드린 거에 나머지는 대변이에요. 요 세 가지만 차변이고. 요거 관련돼서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이 노무비가 일반적으로 월급이에요. 뭐예요? 월급.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월급 줄 때 이런 회사들 있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한 걸 1월 31일 날 주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도 있어요.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일한 걸 몇 월 며칠 날 줘요? 2월 10일. 그 다음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요때까지 일한 걸 2월 10날 주는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도 있어요.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일한 걸 1월 25일 날 월급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정확하게 몇 달치죠? 한 달치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한 달치지만 회계에서 봤을 때는 한 달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1월 달은 31일까지 있죠. 일반적으로 2월 달 28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일수로 계산했을 때 안 맞아요. 정확하게 한 달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회계에서 원하는 한 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번 달에 1월 11일부터 2월 10일 것까지 뭐를 줬어요? 월급을 줬겠죠. 그 다음에 전달에 이미 1월 1일부터 1월 10일 것까지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2월 달 것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변에다가 2월 1일부터 며칠 것까지 빼버려요? 2월 10일 것까지 빼면은 정확하게 몇 달치가 남아요? 한 달치.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써요. 근데 실무에서는 안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걸 한다 그래서 큰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한다 그래서 돈이 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론은 항상 정확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론은 이론이고 실무는 실무야. 왜냐면 이론하고 실무하고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죠. 네. 왜냐면 이론적으로 하면은 정확한 건 알지만 이론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득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나온 지 꽤 돼서 나올 때 됐어요. 이게 한 짧으면 3년, 길면은 5년 이상일 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한 4, 5년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이론에서 목표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치를 정확하게 뭐해라? 계산해라.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우리 이날 월급 주는 회사들 있죠? 10날. 이거 10날 왜 주는지 아세요? 세법하고 연관을 시켜드리면 우리 4대 보험 있죠?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있죠? 이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그래서 10날 주는 회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금 낼 거 내고 뭐 주겠다? 월급 주겠다.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월급은 솔직히 조금 늦게 줘도 돼요. 근데 세금은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전기요금 이런 거 오면은 정해진 날짜에 내려고 노력하죠. 왜요? 날짜 어기면은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근데 월급은 늦게 준다 그래서 이자 붙어요? 아니죠. 그대로만 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5일인 경우는 요거는 부가세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일 배울 건데 부가세 날짜가 대부분 25일이거든요. 지금 10월 달이죠?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25일 날 월급 주는 회사는 부가세하고 연관성을 가져서 월급 날짜가 며칠이 되는 거예요? 25일.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번 봤었는데 이제 이쪽 관련되신 분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월급 날짜가 25일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일 날 돈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돈 받을 게 25일 날 들어온대요. 그래서 25일 날 준다. 그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세법하고 연관을 시켜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과거에 월급 제일 많이 주는 게 10날, 25일 날, 말일 요 세 가지가 가장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때 들어와요. 저희 와이프는 이때 들어오고. 서로 다르니까 좋은 건 뭐냐면 외식을 2번 하죠. 저희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돈 받았으니까 먹어야지. 약간 그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공품 수량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제공품 수량. 요건 세무 때 많이 써먹어요. 회계는 요 세 개가 잘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밑에 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율로 봤을 땐 요거 두 개 나올 비율은 되게 적고 요거 세 개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수량 구하는 거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품의 뜻이 뭐냐면은요, 요거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조회사에서 불량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의 모든 제조회사의 목표는 하나예요. 불량률 제로. 근데 불량률 제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량률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거. 아무리 기계가 만들어도 불량 납니다. 맞죠? 네. 왜냐면 100%라는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회사 가면은 제조회사들은 다 현수막 크게 붙어 있잖아요. 올해 불량률 몇 프로. 네. 왜냐면 불량 나면은 날수록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요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잠깐 피시냐면은요, 요거까지만 보고 싶게요. 몇 페이지냐면은 어디겠더라? 아까 내가 펴놨었는데 이게 최근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더라고요. 232페이지 여기까지만 보고 싶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월할 경비, 측정 경비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32페이지 여기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월할 경비, 측정 경비, 월할 경비, 측정 경비, 지급 경비, 발생 경비,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있으세요? 4가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월할 경비는 말 그대로 월별로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할 경비는 어떻게 내는 거라고요? 월별로.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월할 계산하시오 그러면 월별로 계산하란 뜻이에요. 월할 경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요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요, 월할 경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저거 보험료, 임차료. 그래서 매달 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무슨 경비라고 해요? 월할 경비. 그 다음에 측정 경비는 말 그대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측정하는 게 요런 것들이 있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요런 것들은 측정해 가서 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정해서 돈 내는 거다. 그래서 무슨 경비요? 측정 경비. 그 다음에 지급 경비는 말 그대로 지급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지급 경비에는 요거 교통비, 그 다음에 운반비,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예요? 그 다음에 수선비,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급 경비예요. 그래서 지급 경비는 얼마인지 몰라요. 내가 지급해야만 아는 거예요. 우리 버스 타죠? 교통비 나가잖아요. 근데 한 달에 정확하게 교통비 얼마인지는 못 맞춰요. 왜요? 내가 탈 때마다 금액이 뭐 하니까요? 달라지니까. 운반비도 똑같아요. 운반을 얼마나 했느냐, 택배를 몇 번 시켰느냐에 따라서 운반비도 달라지고, 수선비도 고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돈 주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지급경비. 그 다음에 발생경비는 현금 지급 없이 발생하는 것을 발생경비라고 해요. 그래서 돈은 안 나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감가상각, 그 다음에 공손,
네, 공손이 불량품이에요. 불량 발생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근데 돈이 따로 나간 건 아니잖아요. 이미 물건을 샀을 땐 돈이 나갔겠지만 물건을 만드는 중에 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들다가 잘못돼서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한 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한 번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보실 거면 빨리 봐야 돼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봐야 돼요. 왜냐면 한 번이 두 번 되는 건 쉽거든요. 한 번도 안 냈다가 작년이었나? 올해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월할 경비, 그러면 월할 그러면 매달 나가는 거, 측정 경비, 그러면 측정해서 나가는 거, 지급 경비 돈 줘야 확정되는 거, 발생 경비는 뭐 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 없이 발생하는 거.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으세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 파트 남았거든요. 두 파트. 잠깐 쉬었다가 그 두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분에 볼게요. 조금 더 쉬었다가.